네,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던 이 전국 집값,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이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0.03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개월, 1년 2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주택시장의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기존까지만 해도 서울 중심으로 예. 또 그 외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제 국지적인 상승이라고 보면은 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흐름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있는 매매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바닥을 다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집을 사자는 매수 심리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면 네. 결국 집값 더 오른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주택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게 금리 동결이 한 4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없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분양 가격이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네.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매달 이제 발표를 하는 주택시장 매매 소비 심리를 발표를 했는데 예. 전국 지수도 11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15 이상 되면은 예.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주택 가격을 소비자들이 보는 전망 지수도 예. 1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 뭐 이런 시장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집을 사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뭐 완벽한 회복세가 이제 회복 통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진단을 내리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에만 쏠려 있다 이런 지적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에만 쏠려 있으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까? 뭐 아파트 가격에 수요 쏠림세가 있다라면은 예. 뭐 주택의 유형별로 그 양극화가 좀 심하겠죠. 아파트 예. 가격은 급등을 하는 구조를 예. 가지고 오고요. 또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그 서민주택을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근데 아파트 값, 뭐 사는 집 값이 오르면 매수세가 오르면 전세값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실제로 수도권, 서울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결국은 집 구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주택 시장은 보통 이제 매매하고 임대 시장들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전세가 대표적인 임대 수요잖아요. 예. 근데 전세하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동조를 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고 또 전세 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소위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그 네. 갭 투자라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네. 특정 지역에는 가격을 뭐 급등을 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두 자녀가 돼도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이거 혜택 받을 수 네.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가을에 이사철을 앞두고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좀 팁을 좀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그 공공에서 여러 가지 네. 뭐 제도를 마련해서 저출산을 막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역시나 지금 그 건설사들이나 뭐 LH 무량판 구조 이후로 건설사들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나 청약을 하는데 굉장히 쏠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를 통하거나 또는 주변 시세 급매 수준을 보면 한 20% 정도 다운된 그런 가격이라면은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뭐 미국에 대한 그 금리 그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좀 줄이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잠깐만요. 그렇게 봅니다. 20% 정도 가격이 낮은 상태면 매수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신고가 대비했을 때 뭐 한 20% 정도 낮은 수준이라면 최근 분양 가격이나 전세 가격 그다음에 이런 인상되는 예. 그 자재값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예. 그 한 5년 이내 신축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별 경제 위기 우려도 좀 커지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영향 미칠지 여기도 관심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물론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금리에 좀 더 예민하고요. 예. 지방권이나 무역이나 교역을 많이 하는 곳들 있잖아요. 뭐 예. 중국과의 교역들 그러면 예. 특정 지역들의 상당 부분 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방권이 조금 더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